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구 시스템. 조금 앞부분보다는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지구계는 지구를 구성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요소들의 집합, 이런 게 지구계고, 지구계는 직권이 있어요. 직권은 지표와 지구 내부로 구성되어 있다. 지각, 멘트, 외핵, 내핵이 직권이고,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를 말하고, 수권은 이런 거 다 배웠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이제 물의 층상 구조는 혼합층, 수온, 약층. 이건 3학년 때 배우나? 수온, 약층, 심해층 이렇게 구분되고, 생물권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을 의미하고, 외권은 기권 바깥 영역인 우주 환경을 뜻한다. 그 다음에 이제 판은 멘틀 상부 일부를 포함한다. 지각과 멘틀 상부 일부를 포함한 단단한 암석층을 판이라고 부릅니다. 판은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지각이 지구 표면이 여러 개의 판으로 되어 있고, 판이 움직이면서 서로 충돌해 가지고요. 이렇게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이거는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이거 보존형 경계. 이런 게 나타나고, 발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멀어진다, 이런 건데,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면은 발산형 경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멀어지는 경계이고요. 수렴은 이제 모인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 모이면 수렴형 경계라고 합니다. 가까워지면. 근데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는 보존형 경계다라고 하고요.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지표로 빠져나오는 현상, 이런 거 화산 활동이라고 하고, 화산 활동 써주시고, 지구 내부에 쌓인 에너지가 갑자기 방출되면서 땅이 흔들린다. 이런 건 지진이죠. 지진입니다. 화산대와 지진대에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하고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연결해 보면은 긴 띠 모양이거든요. 그런 거를 화산대, 지진대라고 하는데,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 넘어가 볼게요. 지구 시스템의 구성과 상호작용. 아무튼 시스템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이거 안 했죠, 여기? 뭐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구성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는 뭐뭐뭐 개라고도 붙고요. 뭐뭐뭐 시스템, 뭐뭐뭐 개라고 하는 애는 2개 이상의 구성 요소가 모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집합체를 이루는 게 어떠한 시스템이 됩니다. 태양계는 태양도 있고 여러 가지 행성도 있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구 시스템도, 지구에는 이제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들 이렇게 5개의 구성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양계라는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지구 시스템이. 당연하죠. 태양계에 지구가 속해 있으니까.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의 특징. 구성 요소가 직권, 수권, 생물권, 외권, 기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직권은 지구의 겉부분과 지구 내부를 포함하는 깊이 약 6,400km인 영역, 거기가 직권인데, 그러니까 여기 지구 중심부까지가 6,400km가 되고, 그 다음에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이걸 구분하는 원래 기준은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원래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지진파의 변화를 기준으로, 지진파 속도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불규칙한 점이 있거든요. 그런 데가 경계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각은 지구의 겉부분이고 규산염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암석이지, 암석. 규산염 광물,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멘틀은 주로 규산염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도 암석이긴 해. 근데 얘는 감람암질이고, 얘는 현무암질 또는 화강암질이고요. 그런 게 좀 차이는 있는데, 어쨌건 암석으로 되어 있고, 고체 상태이지만 유동성이 있다. 중요한데, 고체 상태여도 유동성이 있어요. 약간은 흘러다닐 수가 있어. 그래서 대류가 일어난다. 멘틀이 대류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멘틀은 직권의 부피 중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약 80% 정도가 멘틀입니다. 전체 부피에서. 그 다음에 핵은 내핵과 외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핵은 철과 니켈로 되어 있어요. 철과 니켈. 근데 이 둘은 왜 나누냐면, 외핵은 액체 상태이고요, 내핵은 고체 상태예요. 그러니까 구성 성분은 비슷해. 철과 니켈로 되어 있는데, 무거운 그 금속 성분들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철과 니켈로 되어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서 외핵은 액체 상태가 되어 있고요, 내핵은 외핵보다 온도가 높기는 한데 압력이 커요. 압력이 크다 보니까 고체 상태입니다. 직권 중 온도 압력이 가장 높은 영역은 내핵이고, 특징, 이제 이런 직권들은 생명체에게 서식 공간을 제공해주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한다. 직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기권.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를 말하는데, 이 분포가 약 1000km까지로 이제 정했어요. 이제 1000km까지 대기가 어느 정도 분포합니다. 사실 되게 희박하게 있긴 한데, 아무튼 1000km까지는 기권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요게 나누는 기준이야. 기준. 네,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무슨 얘기냐면, 이제 높이 올라갈수록 대륙권에서는 기온이 낮아져요. 기온이 낮아지다가 성층권에서는 올라가. 여기 낮아지는 데는 대륙권, 여기서 올라가는 데는 성층권, 다시 낮아지는 데는 중간권, 다시 올라가는 데는 열권.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냐 높아지냐 낮아지냐 높아지냐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대륙권부터 보면, 원래 햇빛이 이렇게 비추면 땅바닥이 뜨거워요. 뜨거운 데서 멀어지면 온도가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바닥에서부터 멀어지잖아? 그러면 온도가 낮아져. 왜냐면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니까.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한다. 근데 하강하면은 불안정한 층이에요. 왜 그러냐면, 원래 온도가 높은 애가 더 가볍고 온도가 낮은 애가 무거워요. 근데 무거운 게 위층에 있고 온도가 낮은 층이, 가벼운 애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벼운 애는 올라가려고 하고 무거운 애는 내려가려고 해. 그러다 보면 대류가 생기는 거야. 대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대류 현상이 있을 때 상승기류가 생기면 수증기는 구름 같은 게 돼요. 구름. 비가 막 내립니다. 기상현상은 대륙권에서만 있어요. 대륙권에서만. 대륙권은 온도가 내려갑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그러면 온도가 낮은 공기가 위에 있고 높은 공기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대류현상이 있고, 대류현상이 있을 때 기상현상도 같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제 성층권은 이제 여기 20에서 30km 사이에 오존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존층은 성층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존층에서 뭐 하냐면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20에서 30km 구간에 있는 오존층이 존재하는데, 얘네가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하니까 온도가 올라가요.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갑니다. 여기서는. 근데 올라가다 보면 여기 중간권, 여기에서는 다시 낮아지죠. 그죠? 올라갑니다. 이유는 오존층에서 자외선 흡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는데, 자, 근데 무거운 애가 아래쪽에 있고 온도가 낮은 애가, 가벼운 애가 위에 쪽에 있으면 이거는 안정한 거예요. 얘가 무거운 게 아니니까 그냥 위에 있는 게 당연하고, 얘는 무거우니까 아래에 있는 게 당연해. 그래서 얘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층권에서는 안정한 층이다. 대류가 안 일어난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중간권이 되면 이제 80km 높이 정도 되면 이제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는데 이때까지는 50에서 80까지는 그건 또 왜 그러냐면 이제 원래 그 여기 오존층에서도 멀어졌고 집 표면에서부터도 멀어졌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게 돼 있죠.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 얘는 불안정해요. 왜냐면 얘가 무겁고 얘가 가벼우니까 얘 내려가고 올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중간권에서도 대류가 있어요. 근데 수증기가 없어. 기상현상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수증기가 없어서.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 나타나지는 않고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하는 거는 불안정한 층이에요. 여기는 성층권 안정한데 대륙권이나 중간권은 불안정한 층입니다. 열권 이제 80km보다 더 높게 올라가면 태양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 뭐 이렇게 설명해.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한다. 오로라 현상이 나타나며 공기가 희박하여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다. 열권에서.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하는 층은 대륙권과 중간권인데요. 거기는 둘 다 기상현상, 둘 다 대류현상은 있어요. 대류는 있는데 기상현상은 대륙권에만 기상현상이 있고 중간권에서는 기상현상이 없습니다. 다음에 수권은 이제 지구에 존재하는 물을 의미하지, 물. 근데 이 물이 어떻게 존재하냐면 이제 바닷물에 제일 많이 존재해요. 해수가 제일 많아, 해수가 거의 97% 해수가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2. 몇 퍼센트 가운데 빙하가 많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가 많고 강이나 호수물은 극히 적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기 편리한 물은 강이나 호수, 지하수 이런 거는 사용하기 편리하지. 자, 그 다음에 해수는 성층 구조가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구분한다. 원래 이제 바다 깊숙이 내려가면 햇빛이 조금 도달해요. 그러니까 100m만 내려가도 햇빛이 거의 도달 안 해. 햇빛이 도달 안 하면 수온이 낮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수온이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데 여기는 근데 일정하다 낮아졌죠? 왜 일정한 데는 왜 나타나냐면 이제 바람을 막 불어주면 얘가 이렇게 섞여요. 섞이다 보면 여기는 일정한 층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혼합층이라고 해요. 혼합층 다음에는 바람의 영향도 없기 때문에 여기가 온도가 제일 차가워. 그러면 이제 온도가 점점 내려갈수록 차가워지고요. 1000m 이상 더 내려가게 되면은 심해층이 되는데 심해층은 아예 빛이 안 되니까 한 온도는 4도씨 정도 됩니다. 또 혼합층은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바닷물이 섞여서 수온이 거의 일정한, 지금 이게 수온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깊이가 내려가는 거고 수온은 뭐 한 17, 8도로 일정한 거야 이게. 수온이 일정하다가 내려가다가 일정해진다. 그래서 수온이 내려가는 층은 혼합층이라, 일정한 층은 혼합층이라고 하고요. 바람의 혼합작용 때문에 수온이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고 수온약층은 매우 안정한 층이고 안정하면은 왜 안정하냐 얘도 왜 안정하냐면 온도가 낮은 애가 밑에 있어요. 온도가 높은 애가 위에 있고. 그러면 얘는 안 내려오고 얘도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안정한 층이 되죠. 안정한 층. 대류현상이 없는 얘가 수온약층이다. 그 다음에 심해층과 혼합층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한다. 얘가 대류가 없으니까 물질 교환이 여기서 안 돼요. 얘랑 얘 사이에. 여기 사는 물고기, 여기 사는 물고기 아예 다릅니다. 생김새가. 물질 교환 이런 거 차단한다. 그 다음에 심해층은 수온이 낮고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낮으니까, 수온이 다 낮으니까 변화가 없고 계절에 관계없이 수온이 거의 일정하다. 이게 심해층이 되고요. 자, 물은 비열이 매우 커서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였다가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 해수의 순환과 물의 순환을 통해
지구 에너지 평형에 기여한다. 뭐 이런 것도 읽어주시는 게 좋겠죠. 넘겨보겠습니다. 이거 뭐 원래 한 챕터당 거의 뭐 두세 시간을 이야기해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것 지금 좀 빨리 나가고 있죠 지금. 원래 이런 게 수권에서 배웠을 때도 한 30분 넘게 얘기해야 되는데 금방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이해 안 가면 얘기 좀 해주시고. 생물권은 이제 생명체들인데, 생명체는 지권에 사는 애들이 많고, 근데 뭐 기권은 날아다니는 애들, 날아다니면서 사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기권에 분포한다고 하면 되고, 수권에도 마찬가지로 분포하고 있죠. 지구의 특징은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이다. 뭐 화성의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했다. 이런 말은 좀 하는데, 화성에서 생명체가 발견됐다. 이런 말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 지구는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해요. 외권은 기권 바깥의 우주 공간을 말하는데, 외권에서 영향을 줍니다. 지구계한테. 왜냐면 일단은 빛에너지를 엄청 많이 줘요. 태양빛은 외권이니까.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지구 전체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도 지구 시스템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태양풍 이런 게 몰려와요. 이런 거는 좀 에너지가 높아서 이거는 안 좋은 입자인데, 그게 에너지가 태양풍이 막 몰려오면 지구 자기장이 보호막 역할을 해서 튕겨내요. 그 자기장이. 그다음에 지구 자기장도 외권이야. 왜냐면 1000km 바깥쪽이죠. 그게 지구면 아무리 기권이 1000km여도 한 요 정도까지가 기권이고 나머지는 외권이야 이런 애들은. 그 다음에 물질 교환은 거의 없고, 왜냐면 이제 어떤 물질들 같은 게 타버리니까 물질 교환은 거의 없고요.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 이런 거는 글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약간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순서대로 좀 글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직권과 직권의 상호작용. 멘틀도 직권이고 산도 직권인데, 직권과 직권의 상호작용. 직권이랑 기권. 기권의 풍화침식 작용에 의해서 황사가 발생한다. 황사는 직권에 해당하거든요. 바람이나 이런 것 때문에 풍화침식 작용이 생겨서 황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권의 침식 작용 이런 거에 공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거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생물권에서 화석 연료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생물에 의한 풍화작용, 그런 거 직권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권과 기권, 화산가스 분출, 이런 거는 직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대륙성 기단 발생, 직권이 기권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이런 거 다 읽어보시면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권이 이제 생명체 존속에 기여한 원리. 직권, 초대륙인 판게아가 분리하여 기후와 지표 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생물 다양성이 증가되었다. 뭐 이럴 수 있죠. 기권이 생명체 존속에 기여한 원리. 기권에서는 이제 자외선도 차단해주고 운석도 차단해주고요. 그다음 뭐 비 내리고 이런 거, 강수를 통한 이제 물의 공급, 온실 효과를 통한 적절한 온도의 기여, 이런 거는 기권이 하는 일이다. 수권, 지구의 급격한 온도 변화와 기권의 성분 변화를 억제하며 지구 에너지 평형에 기여한다. 이산화탄소가 많아졌는데 그거를 바닷물이 녹여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억제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기권, 태양에서 자외선, 운석 차단 이런 걸 해줘서 생명체들이 살 수가 있다. 생물권은 식물의 광합성으로 인한 산소 공급을 해줍니다. 외권에서 태양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되니까 지구의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는 좋은 건데 태양풍 이런 게 막 들어오면 지구 자기장이 외권이거든요. 그게 태양풍 입자를 차단해 주기도 한다. 그래서 생명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다, 지구에서. 개념 속성 1, 2번 한번 풀어봐 주시고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봐봐요. 네. 직권 중 가장 큰 부피 차지하는 층은 멘틀이죠, 멘틀. 한 80% 정도 차지합니다, 멘틀. 여기 써있어요, 옆에, 바로 옆에. 직권에서 멘틀은 직권 중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한다. 써있죠. 그 다음에 기권에서 대류가 잘 일어나고 기상현상까지 나타나는 거는 대류권입니다. 대류권. 그 다음에 바람이 세게 불수록 두께가 두꺼워지는 해수층은 혼합층입니다. 혼합층.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에 의해서 이제 온도가 똑같아지는 거죠. 어느 한 권역에서 발생한 현상은 다른 권역에 영향 주지 않는다. 아니고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태풍의 발생은 직권과 기권이 아니라, 태풍은 뭐 이런 거 기상현상이니까 기권에서 발생하는 건데, 수권과 상호작용, 수권. 바다의 온도가 높아지면은 뭐 태풍이 발생하기 쉽고 이런 겁니다. 위에 보면은 이제 수권과 기권에서 태풍 발생 거기 있네요. 수권과 기권. 수권은 지구의 급격한 온도 변화를 억제하여 생명체 존속에 기여한다. 맞죠? 물은 이제 그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가 적게 일어나죠.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 있는데 여기까지 해서 내신 탄탄 먼저 한 다음에 할게요. 97쪽에 1번부터 13번까지 먼저 풀어보시고요. 네, 97쪽 1번부터 13번. 자, 이거 같이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태양계라는 더 큰 시스템에 속해 있다. 맞아요. 그쵸? 지구 시스템에는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까지 포함하는데, 외권은 지구 바깥이긴 해도 태양 에너지 이런 게 지구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외권도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달이나 이런 게 인력이 발생해서 밀물, 썰물도 일어나니까 달도 외권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은 여러 구성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체계이다. 맞는 설명이고,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 사이에 에너지와 물질이 이동한다. 이동하죠. 이동합니다. 공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생물권으로 이제 광합성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동합니다. 에너지도 이동하고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은 다른 권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니에요. 네. 수권에 이제 물이 있는데 기권에 기온이 올라가. 그러면 이제 물 증발하고 서로 영향 주고 받는 겁니다. 서로. 바람 많이 불어서 직권에 그 풍화 침식 작용이 많이 생기고 이런 것도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지. 기권에 있던 그 구름이 비가 내려서 내린다. 그럼 수권으로 이제 이동하는 거니까 이런 거 다 영향을 주고 받는 거죠. 5번이 틀렸고 답이고, 그 다음에 옳은 것을 골라라. 직권은 지구를 구성하는 고체 상태의 물질만 포함하냐? 아니, 외핵이 액체입니다. 외핵은 액체야, 액체.
그래서 고체 상태만 포함하는 건 아니다. 외핵도 직권이에요. 외핵 액체인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권은 기상현상에 나타나는 대기 영역을 말한다. 그거는 기상현상 나타나는 거는 대륙권만인데 대륙권만 기권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권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만 포함한다. 아닌데 왜 그러냐면 액체 상태의 물이 물론 많지. 그런데 고체인 뭐 빙하 이런 거 있죠. 빙하 이런 것도 수권에 해당합니다. 얘도 생물권은 지권에만 존재하던 모든 생명체를 말한다. 이것도 아니지. 왜냐면 생물들이 바다에도 살고 뭐 날아다니는 애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 틀렸고, 외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권의 바깥의 우주 공간 영역이다. 맞는 설명이죠. 5번 맞는 설명입니다. 자, 철, 니켈로 되어 있는데 하나가 고체면 하나는 뭐 액체겠지. 액체. 액체에는 뭐예요? 외핵이죠. 외핵. 내핵이고 쓰세요. 이렇게. 그다음 산소 규소로 되어 있고, 자, 평균 밀도가 이 둘 중에 얘가 높죠. 그러니까 밀도가 높은 애가 가라앉는 거기 때문에 얘가 멘틀이야. 멘틀이고 여기에 지각이고, 지각도 산소 규소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고체야. 고체. 액체 아니야. 멘틀이 대류를 해도 유동성이 있는 고체지 액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B와 C가 액체냐? B만 액체고 C는 액체가 아니고, B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 원소는 산소와 규소이다. 규산용 광물이죠. 규산용 광물. 그 다음에 A에서 D 중 온도와 압력이 가장 높은 층은 내핵입니다. 내핵. 지금 이 둘 중에 밀도가 제일 큰 애가 내핵이죠. 밀도가 크면 더 가라앉으니까. 그래서 답은 4번 하시면 되고요. 4번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기권의 성층 구조인데 A층에서 기상현상 나타난다. 이 대륙권이죠. 대륙권에서 기상현상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지금 대륙권이야. 뭐 비 내리고 뭐 이제 눈비 내리고 막 이런 거 기상현상 나타나는 건 대륙권입니다. 자, B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이 존재한다. 맞아요. 성층권이 11에서 50km 사이인데 한 20에서 30 정도 되는 데에 오존층이라고 있어요. 오존층. 오존층은 원래 산소가 오존이 되는 거고, 이게 오존이에요. 산소가 오존이 될 때 자외선 흡수하고, 오존이 산소가 될 때도 자외선 흡수해요. 이게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지구 표면에 그런 자외선이 좀 덜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막 살 수 있죠. 막 자외선 막 쬐다 그러면 막 암 걸리고 다 막 이래야 돼요. B층에는 자외선 흡수하는 오존층이 존재한다. 맞죠? 대류는 C층보다 D층에서 잘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요런 데가 대류가 잘 일어나는 거죠. A랑 C가 잘 일어나는 거지 D는 대류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D층에서 잘 일어난다 써져 있는데 아니죠. 네, 답 3번. 그 다음에 자, 기권은 질소가 제일 많아. 질소 이렇게 쓰세요. 질소. 산소가 2등. 그 다음에 나머지고요. 나는 뭐지? 나는 수권 중 육수의 분포다. 육수는 이제 빙하가 제일 많고, C가 빙하고요. 지하수, 그 다음에 호수, 호수, 하천수 등이 있다. A는 해수에 녹아 해양 생명체의 호흡에 이용된다. 맞는데 산소가 물에 녹아요. 산소가 물에 녹아서 생명체도 호흡할 때 산소가 필요합니다. 맞고요. B는 식물의 광합성에 의해 생성된다. 아니죠. 요거는 이제 질소인데 뭐 그런 거 아니고, C는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빙하가 고체죠. 얼음이니까 고체죠. 기억되게 3번. 고체인데 왜 얘가 흘러가냐? 이게 이제 무거우니까 산비탈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서요. 이동을 해요.
빙하 이동합니다. 해수의 성층 구조이다. A가 혼합층이고 B는 수온 약층이라고 하고 C는 심해층인데 태양 에너지 가장 많이 흡수하는 층은 A다. A가 맞죠.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는 C층에서 가장 뚜렷하다. C층은 계속 한 4도씨 정도로 뚜렷하지 않아요. 가장 뚜렷하지 않아. 그냥 일정에. B층은 A층과 C층 사이에 물질 교환을 차단한다. 얘가 대류가 없어요. 여기 대류가 없기 때문에 물질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거 아니고 차단하는 거 차단. 1번이 답이고요. 7번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A는 생물권, 여기 생물권이 없죠, 지금? 생물권이고요. A와 외권은 직접적인 상호작용하기 어렵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햇빛이 광합성을 해주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상호작용 할 수 있지. 외권이랑 생물권 상호작용 할 수 있어요. 생물권은 수권, 지권, 기권에 걸쳐 분포한다. 맞죠? 네. 물론 이제 뭐 지상에 사는 애도 많고 바다에 사는 애들도 많고 막 날아다니는 애들도 있고. 한 번이 답이고,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물질과 에너지의 이동이 나타난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지권과 물질 교환이 가장 활발한 권역은 외권이다. 꼭 그렇지는 않은데, 외권은 이제 물질 교환이 외권이랑 일어나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왔다 갔다 해도 이게 바깥에 있는 물질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래야지 물질 교환이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여기 있는 물질이 나간다던가. 근데 어쩌다가 이래요. 어쩌다가 이제 운석 같은 거 떨어지고 이러겠지만 물질 교환이 외권과 지권이 활발한 거는 아니에요.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은 지권이나 생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니죠.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으로 뭐 태풍 같은 게 생겨. 태풍이 뭐 지표면 변화시켰을 때도 있고 막 물이 많이 흘러서 생물들 사는데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치지 않는다. 틀렸죠. 1번 고르시면. 그 다음에 9번. 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 외권과 다른 권역의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거. 태풍은 쓰세요. 이게 지권과 수권입니다. 수권. 여기는 이제 3학년 과정에서 이걸 배우지는 않겠구나. 오로라 발생하는 거는 외권과 기권이죠. 기권 중에 이제 저기 10권에서 오로라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운석구덩이 형성은 외권과 지권이죠. 지권. 땅바닥에 생긴 거니까. 황사 발생하는 거는 기권과 모래 이런 거는 이제 지권에 있었을 테니까 지권이죠. 그래서 외권과 다른 권역의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이거네. 니은디귿, 그쵸? 니은디귿 3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10번까지만 할게요. 10번까지만 하고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0번까지만 할게. 자, A에서 C에 해당하는 상호작용. A에서 C가 그냥 이렇게 됐구나. 남은 게 뭐 있죠? 기권 다 있구나. 됐네. 예. 기권과 지권의 상호작용은 화산가스 배출 이런 거는 됩니다. 쓰나미는 지권과 수권인 거고요. 지권과 수권 쓰나미, C에 쓰나미 있으면 됩니다. 꼭 이거만 있진 않네. 지권과 수권은 여기도 있구나. 쓰나미. 이렇게 하고, 생물권과 기권은 광합성이랑 관련이 있죠. 5번 여기까지 하고요.
약간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11번부터 좀 다시 할게요. 5분까지만 쉴게요. 11번에 태양계 행성 중 지구에서만 생물권이 존재할 수 있었던 까닭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다. 옳은 학생만 골라라. 지구에 산소가 있어서요, 생명체가 탄생할 수가 있다. 뭐 괜찮죠? 세포 호흡을 해야 되는데 산소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기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맞죠. 지구 자기장이 태양풍을 차단해 주기 때문이다. 이것도 맞네. 근데 이제 두 개만 골라야 되네. 근데 이거 두 개가 확실하게 맞네. 근데 맨 처음에는 없었고요. 지금은 있죠. 지금은 산소 호흡하는데 중요하니까 이거는 A는 고르지 않아야겠네. B랑 C만 고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산소가 있었던 건 아니야. 처음에는 산소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 남세균이라고 생명체가 있고 나서부터 산소가 증가했으니까 B, C를 고르는 게 맞겠네요. 5번 골라주시고, 생명 현상 유지에 기여하는 기권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대기 순환을 통해 지구의 에너지 평형에 기여한다. 맞는 이야기인데, 바람이 왜 부냐면, 바람이 온도가 높은 곳에서는 상승기류가 생깁니다. 기온이 높으니까, 주변보다 높으니까 온도가 오른 상태가 되면 기류가 상승을 해요. 그러면 여기가 저기압이 돼. 근데 여기는 차가운 기류는 하강을 해. 그럼 고기압이 돼. 그래서 여기 에너지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바람도 부는 거예요. 대기 순환을 통해서 지구 에너지 평형에 기여가 되는 겁니다. 태풍이 부는 건 우리한테는 안 좋은데, 지구 적도 지방 근처에 이제 한 5도의 딱 적도는 아닌데, 아무튼 저위도 지방에 태풍이 생겨서 그 태풍이 고위도 지방으로 올라오면서 막 비도 뿌리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때 뭐 하냐면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 고위도로 수송을 해 주는 겁니다. 생명활동에 필요한 성분을 제공해 준다. 기권이 그렇죠. 산소나 이산화탄소 이런 거 공급해 주죠. 공기는 비열이 매우 커서, 이건 물 이야기입니다. 물의 비열이 큰 거야. 수권. 그래서 평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건 수권의 역할이고요. 답 한번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3번에 여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고요. 오존층이 존재하는 층은 20에서 30km 사이 요 성층권이고, 성층권. 오존층이 형성된 과정을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과 관련지어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오존층이 만들어지려면 먼저 산소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산소는 생물권에서 생긴 거거든요. 생물권 광합성으로 대기 중에 산소가 많아지고, 산소가 자외선을 흡수하고 오존이 됩니다. 오존이 되었다. 그러니까 산소가 원래 O2고요. 오존은 O3야, O3. 그래서 얘가 3개가 반응해서 2개의 오존으로 바뀝니다. 얘가 오존이에요, 오존. 그러면서 오존층이 생긴 거예요. 먼저 생물권에서 산소를 많이 만들고, 산소가 쌓이다 보면 이게 오존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외선 흡수하면서. 자, 다음에 94쪽 풀게요. 94쪽.
데이터 쪽 다시 펴주시고,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사실 아닌데 좀 문장을 좀 잘 읽어두시고 뭐 외울 수밖에 없는 거여서.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에 크게 세 가지예요.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근데 이 에너지원 중에 태양 에너지가 99.985%야. 태양 에너지가 대부분을 차지해. 지구에 있는 에너지에. 근데 태양 에너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태양에 있는 수소가 핵융합 반응하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태양이 엄청 큰데 태양에서 에너지가 사방팔방으로 다 뻗어나가 이렇게. 근데 그 중에 한 30억 분의 1 정도가 지구로 와요. 지구.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 중에 일부만 지구로 옵니다. 근데 그 에너지가 지구에 있는 에너지의 99.985% 차지하는 거예요. 지구 시스템의 모든 권역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다. 태양 에너지.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것도 태양 에너지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식물들이 광합성을 했으니까 우리가 먹을 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람 불고 이런 거 기상현상 나타나는 것도 태양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태풍 같은 거 무섭잖아요. 근데 그거 태양 에너지 흡수해서 태풍 생긴 거예요. 태풍이 한번 불어가지고 뭐 이렇게 비가 막 내려가지고 홍수가 나잖아. 그 홍수가 다 쓸고 막 지나가잖아요. 그것도 원래는 태양 에너지 때문에 홍수가 생긴 거예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의 주요한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 흡수해서 물이 증발을 해. 증발해서 구름이 생겨. 걔가 이제 바람 불고 이래서 이동한 다음에 비가 막 내려. 그 홍수나 이런 거는 다 태양 에너지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물이 흘러간다던가 아니면 바람이 분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풍화 침식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부서지는 거죠. 부서지고 깎이고 이런 것도 태양 에너지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활동에 관여하는 주요한 에너지원이다. 광합성을 해야지 우리가 생명활동할 수가 있는데 태양 에너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태양 에너지가 가장 큰 에너지원이 되고요. 지구 내부 에너지. 근데 가끔 이제 뭐 지진 나거나 이럴 때 있잖아. 그거는 태양 에너지 때문에 지진 나는 건 아니에요. 지구 내부의 에너지 때문에 이 멘틀이 대류하면서 위에 있는 판들이 이동하다 이렇게 부딪혀요. 막 부딪히다가 이제 지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구 내부 에너지는 원래부터 있었던 지구 형성 과정에서 축적된 열 에너지도 있고, 그 다음에 지구 내부에 방사성 원소라고 하는 애들이 붕괴하면서 핵이 분열하면서 열 에너지가 나와요. 그런 게 합쳐져서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됩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화산이나 지진 활동이 있습니다. 근데 화산 지진도 되게 에너지 많이 뿜어 나오죠. 지진 한번 발생하면 그 에너지 때문에 건물 다 무너지잖아요. 그 지구 내부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의 0.013% 차지합니다. 그래서 멘틀 대류를 시키는 에너지, 이거 지구 내부 에너지. 외핵의 운동을 일으켜 지구 자기장 형성한다. 이거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형성이 되는 겁니다. 외핵은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막 왔다 갔다 대류를 할 수가 있어. 그럼 대류가 생기다 보면 자기장이 생겨.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가 세 번째인데,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에 생긴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주로 달이에요. 주로 달의 인력에 의해서 생깁니다. 밀물과 썰물 생기고 해수면을 변화시켜서 해안 지역의 지형 변화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밀물 썰물이 있으니까 갯벌도 드러나고요. 그 갯벌에서 많은 생명체들이 사는데 그런 데 있다가 나중에 육상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의 그 진화에도 영향을 준 거지. 저런 조력 에너지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양은 태양 에너지가 99.9% 이상 차지하고, 에너지 전환,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는 하위 권역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지만 다른 에너지 원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를 일으키고 이런 일은 없어요.
태양 에너지가 뭐 열 에너지로 전환도 되고 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이런 거는 되는데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로 전환되는 건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각각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지구 내부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로 전환되고 이런 건 아니지. 그래서 다른 에너지 원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다. 원자가 중요해.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 또는 조력 에너지로 전환될 수가 없다. 이건 근본적인 에너지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물의 순환이 일어나죠. 태양 에너지 때문에 햇빛을 받아서 증발을 하고 증발됐다가 그게 팽창하면은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서 구름이 생깁니다. 이것도 이제 중3 1학기 과정인데요. 자, 아무튼 이게 그 대류가 있으면서 물이 순환하면서 구름도 생기고 기상현상도 있는 겁니다. 수권에 있던 물이 기권으로 가는 거 이런 거 태양에너지 흡수해서 증발할 때 그렇게 되죠. 기권에 있다가 직권으로 가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구름, 비, 눈 내릴 때 말하는 거죠. 직권에 있다가 기권으로 가는 거 뭐 화산 활동 같은 거 할 때 수증기나 아니면 이산화탄소 이런 게 방출되거든요. 직권에 있던 게 기권으로 간 거고 수권에 있다가 생물권으로 가는 거 바다에 내린 그 비가 일부 생물들에게 흡수될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당연히.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 식물의 증산작용 식물 몸체에 있던 물이 증산작용으로 증발해서 기권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물이 막 순환한다라는 게 중요하고 수권에 있던 물이 증발을 했다가 비로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육지에 있던 물도 증발할 수가 있고 지하수 통해서 바다로 흘러갈 수도 있고 요런 게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왔다 갔다 물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도 순환하고 있다. 탄소는 기권에서는 이산화탄소 형태로 많아요. 여기 탄소가 있죠. C가 탄소야. 기권에서는 이산화탄소 형태로 많다. 물론 뭐 메테인도 좀 있을 수 있어. 근데 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요. 여기 물에 녹는 거 있나? 이거 물에 녹아. 그러면 수권으로 들어가면서 물에 녹으면서 탄산수소 이온이라고 하는 게 됩니다. 아니면 탄산이온. 요런 게 탄산이온이 있다가 칼슘 이런 거랑 결합해서 석회암이 돼요. 석회암. CaCO3. 석회암에 있는 이산화탄소 이런 애들이 나중에 화산 폭발할 때 되면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런 애가 광합성하는 데 쓰이면 유기물로 가고요. 이 유기물이 생물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얘네가 죽어. 그 다음에 오랜 시간 지날 거면 화석연료가 돼요. 이건 직권입니다. 화석연료는. 근데 이걸 캐다가 화석연료 연소를 해. 그러면 또 이산화탄소가 또 나오고 요렇게 자꾸 순환을 하고 있다. 순환을 하고 있다가 중요하고요. 직권에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아요. 직권에. 왜냐면 이제 그 암석, 석회암 형태로 저장을 많이 했어. 그 다음에 수권에 녹아있고 생물권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권이 제일 적어. 근데 제일 적은데도 불구하고 기권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구온난화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화석연료를 연소하면은 이산화탄소가 직권에 있던 게 기권으로 갑니다. 왜냐면 화석연료가 직권에서 나온 거거든요. 화석연료 뭔지 알지? 석유랑 석탄인 거 알지? 이런 게 직권에 있다가 연소를 하면 태우면 기권으로 이산화탄소 형태로 나가는 거고요. 화산 활동할 때도 이산화탄소 같은 게 배출이 되고 호흡을 통해서는 생물권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기권으로 가는 거고요. 광합성을 통해서는 기권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생물권으로 유기물로 들어오는 거고 용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서 탄산이온이 됩니다. 탄산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수권에 녹아있다가 수온이 올라가면 기체 용해도가 감소하면서
방출될 수가 있어요. 수권에 있던 물이 기권으로 갈 수도 있죠. 이산화탄소가. 그다음 화석연료를 생성하는 과정에서는 생물권에 있던 애가 직권으로 간 거고, 화석연료를 가지고 이제 뭐 태운다 이럴 때는 다시 이산화탄소 기권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다. 이런 거 중요합니다. 자, 지구 시스템에 상호작용하며 인류를 비롯한 지구 생명체의 존속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고 있죠. 최근 인간 활동으로 균형이 깨지고 있는데, 얘가 이제 지구 온난화나 해양 산성화는 이제 바닷물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녹으면 발생하는 거죠. 네. 사막화, 이런 거는 이제 사막이 넓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많이 균형이 깨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산화탄소 이런 것 때문에. 쏙쏙 개념, 개념 쏙쏙 3번, 4번 풀어보시고요. 자, 에너지량은 태양 에너지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순입니다. 이게 맞고. 물의 순환 일으키는 주요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 때문에 그런 거야. 태양 에너지. 그렇고요. 태양 에너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조력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태양 에너지가 열 에너지, 화학 에너지, 아니면 운동 에너지, 이런 걸로 바뀔 수는 있는데, 조력 에너지로 바뀌는 건 아니야. 광합성에 의해 유기물이 생성되었다. 이거는 이제 공기 중에 떠돌던 이산화탄소가 생물권으로 들어온 거죠. 기권과 생물권,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이동한 거죠. 그 다음에 생물의 유해가 생물이었는데, 화석연료는 직권이야, 직권. 화석연료는 생물권이었다가 직권으로 이동한 거고, 화산은 직권에서 일어나는 거죠. 네, 이산화탄소 가스가 배출되니까 이거는 이제 기권으로 이제 영향을 주는 거지. 그래서 직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한 거죠. 그 다음에 탄산이온이, 그러니까 물에 녹아 있으니까 수권이죠, 수권. 탄산염으로 쌓여 석회암이 되었다. 석회암은 직권이잖아요. 수권에서 직권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넘어갑니다. 자, 96쪽에 지구 시스템에서 물질의 순환 두 가지가 있는데, 물의 순환이 있고 탄소 순환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이제 문제 풀 때 바다에서 나가는 게 320이야. 근데 바다로 떨어진 게 284고 하천수나 지하수를 통해서 유입이 된 게 36이야. 이거 두 개 더해보세요. 바다로 들어온 게 284랑 36 있잖아요. 두 개 더하면은 얼마지? 320이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나가는 거랑 들어오는 거랑 똑같아야 돼. 그렇게 좀 맞추는 거 연습하셔야 되는데, 육지로 비가 내리는 게 96인데, 그 중에 육지에 있다 증발하는 게 60이고, 바다나 이런 데를 흘러 들어간 게 36. 이거 두 개 더하면 96이죠. 그쵸? 그러니까 육지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 합이 똑같아야 돼요. 기권을 중심으로 증발돼서 들어오는 거 합치면은 380이죠? 근데 육지에 내리는 거나 바다에 내리는 거 합치면은 380이죠. 그쵸? 그렇게 똑같아야 됩니다. 그거 좀 아셔야 되고,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요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죠. 태양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순환인데, 탄소도 들어가고 나가는 게 이게 똑같아야 되고요. 순환을 할 때 말하는 건데, 그렇긴 하고. 이거는 근데 보존된 양이 있어가지고 딱 똑같지는 않구나. 이거는. 하여튼 그런데,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에 따라 기권, 수권, 생물권 중 탄소 분포량이 증가하는 권역을 모두 쓰시오. 일단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은 이산화탄소가 기권으로 나오는 거죠. 기권 쓰고, 기권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수권으로 녹아요. 수권.
근데 생물권도 증가해요. 왜냐면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광합성도 많이 해요. 그래서 생물권도 증가를 합니다. 요거 3개 쓰면 되겠네. 직권에 있던 화석연료 캐다가 하는 거니까 직권이 증가하는 건 아니고, 뭐 직권이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화석연료 원래 직권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질문 있으면 해야 됩니다. 99쪽에 14번부터 21번까지 해보시고요. 99쪽 14번부터 21번까지 해보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공부하면서.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이다. 태양 에너지라고, 태양 에너지. 각 권역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에너지원이 이동한다. 이거 에너지가 이동한다라고 쓰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에너지가 이동한다라고 할게, 그냥 에너지가 이동합니다. 에너지원이 이동한다라는 말은 좀 이상한데, 에너지가 이동하고요. 또 에너지원은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에서 다양한 형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이것도 맞고. 니은디귿 하셔야 될 것 같은데, 4번. 에너지로 고칠게요.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는 맞는데, 에너지원이 이동한다. 이거는 좀 안 맞는 표현이고요. 4번으로 해주시고. 그래서,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 이건 지구 내부 에너지, 이건 조력 에너지야. 이거 뭐 밀물 썰물 일어나고 이런 거 알려주는 거야, B는. 그래서 A에서 C로 전환되느냐? 그러니까 전환되지는 않아요. 에너지원이 전환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B는 주로 태양 에너지에 의해 형성된다. 아닙니다. B는 조력 에너지, 밀물 썰물 조력 에너지인데, 이거 태양 에너지 때문에 B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에, 인력. 화산 폭발 시 지구 내부 에너지인 C를 방출한다. 안 보인다고요? 그러네. 아까 내가 파크 튀기면서 뭔 일이 있었나? 움직이질 않네. 여기 써지는데. 그러네. 잠깐만요. 다시, 그러니까 A에서 C로 전환되는 거는 아닙니다. B는 주로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형성된다. 아닙니다. 이거는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한 조력 에너지를 의미하고, 화산 폭발할 때는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방출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지구 내부 에너지 방출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디귿만 고르시면 되고요. 2번. 그 다음에 16번에 가에서 다의 현상과 관련된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을 A에서 C에서 옳게 짝지은 것은, 불은 비 이런 거는 태양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기상현상은. 그래서 가는 지금 태양 에너지가 A니까 A 고르시면 되고, 밀물 썰물은 이제 지금 B죠. B 조력 에너지. 그 다음에 다는 외핵의 운동을 일으켜 지구자기장이 형성된다. 이거는 외핵의 운동도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고, 요거는 C네요. A, B, C 순으로 쓰여있으면 되네. 1번 답이네요. 1번.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있는 대로 골라라. 물질 순환 과정에서 에너지의 흐름도 함께 나타나는 게 맞아. 에너지도 같이 이동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이 증발되려면 에너지 흡수해야 되거든요. 물이 순환할 때 에너지도 같이 흡수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에너지 방출되고 이런 과정에서 에너지 흐름도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요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이다. 이게 맞죠?
탄소 순환을 통해 각 권역에서의 탄소량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 말은 틀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화산 폭발이 됐다. 그러면 탄소가 지권은 줄어들고 이산화탄소 기권은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인 탄소량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뭐 이런 말은 맞아. 지구의 탄소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뭐 이런 말은 맞는 건데 각 권역에서의 탄소량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거는 틀리죠. 근데 탄소 순환이 있어도 지구에서의 탄소량은 일정하다. 이러면 또 맞습니다. 18번에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물의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다에서는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다. 증발량이 더 많은데 근데 이거는 약간 좀 기억을 해줘야 아는 건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증발을 한 다음에 육지로 이동해서 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증발량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증발했다가 바다로 내리는 것보다 육지로 이동한 다음에 내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증발량이 더 많습니다. 바다에서. 그래서 바다에서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다. 아니고 틀린 거 찾는 거니까 1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번 골라 놓으시고 증발량이 많습니다. 증발량이 육지와 바다 모두 물 수지 평형 상태이다. 이거는 수지가 뭐냐면 수입 지출이야. 수입 지출 들어가고 나가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육지를 기준으로 해서 육지에 내리는 양이랑 육지에서 빠져나가는 양이 같다. 물 수지가 평형 상태이다. 그런 말이죠. 하천수와 지하수를 통해 육지의 물이 바다로 흘러가고요. 물의 증발은 주로 태양에너지 흡수에서 일어나는 게 맞고 물의 순환이 계속되더라도 지구 전체의 물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 맞는 이야기죠. 지구에 있는 물의 양은 일정한 겁니다. 답은 1번 고르시면 되고 물의 순환 과정에서 지표 변화인데 요런 이제 공류라고 해요. 이런 공류. 이거 뭐 한반도 모양의 뭐 어떤 뭐 그런 모양인데 뭐 공류가 있고 그래서 지표 변형이 일어나죠. 물이 흐르다가 침식작용, 퇴적작용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물이 흐르는데 그 물에 탄산이 녹아 있으면 석회 물질을 녹여요. 그래서 동굴이 생겨요. 이것도 일어나죠. 물 순환 과정에서. 습곡 산맥 생기는 건 아닌데 이거는 뭐 물의 순환이랑 상관없고 이거는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버섯바위는 물의 순환은 아니고 이거는 뭐 바람 때문에 생기는 거긴 한데 이게 바람에 의해서 모래바람이 불어. 근데 모래가 높이까지는 안 올라가거든요. 모래가 아래쪽만 이렇게 풍화시키는 거예요. 침식작용 시키는 거예요. 버섯바위가 생깁니다. 기억 니은 1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물의 순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는 1번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에 탄소 순환 과정이다. 연간 탄소 이동량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많다. A는 쓰는 거죠, 이거. 쓰는 거야. 캐다 쓰는 거야. 근데 이거는 되게 오랫동안 걸리는 거예요. 이거 화석연료 생성 과정은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거죠. 요즘에 캐다 쓰는 게 많은 거고, 뭐 옛날에 뭐 2억 년 전에 이럴 때는 뭐 생성되는 게 많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캐다 쓰는 게 더 많은 거죠. 수온이 높아지면 C보다 D가 활발해진다. 수온이 높으면 기체 용해도가 쓰세요. 기체의 용해도가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감소요, 감소. 그러면 잘 안 녹는 거기 때문에 C가 뭐냐면 지금 방출되는 거야, 방출.
안 녹으면 방출되는 거죠. 그럼 C가 D보다 활발해진다 라는 이야기죠. 온도 높으면 사이다에서 이산화탄소 막 나오잖아요. 기포 발생하잖아. 그런 것처럼 온도가 높으면은 이산화탄소가 방출돼.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많아졌지? 그러면 온도가 또 올라가. 그러면 또 방출되지? 그럼 또 올라가.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E와 F는 모두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F는 맞네, 광합성하니까. CO2 제거하니까. E는 어딨나요? 여기 있다. 이건 아니죠. 화산 폭발하면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E는 안 되죠. F는 맞는데 틀렸죠. 답이 없네. 연간 탄소 이동량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많다. 수온이 높아지면 C보다 D가 활발하다. 아, 이게 틀렸네. 미안. 잘못했다. C보다 D가 활발하다가 아니죠? C가 활발한 거죠. 1번 고르셔야겠네요. 1번이 다 맞습니다. 네. D가 활발한 게 아니라 C가 활발한 거죠. 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써라. 석회동굴이 형성된다라는 거는 수권 직권에 있는 석회암을 물이 녹이는 거거든요. 지하수가 녹이는 거야. 요거는 이제 수권으로 이동하는 게 되는 거고, 요건 직권이 맞지. 왜냐면 화석연료 생성 과정이기 때문에 화석연료는 직권에 해당하니까. 그럼 이거는 생물권에 해당하는 거죠. 생물권. 왜냐면 화석연료는 생물들의 유해가 그 석탄석유로 바뀌는 거니까. 그럼 그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갈 때 화석연료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썼고요. 가는 직권, 나는 수권, 나는 생물권 썼고, A에 해당하는 탄소의 이동의 예를 한 가지 서술하여라. 수권에 있다가 생물권으로 가는 거네. 이거는 수권에 녹아있던 탄산이온이 수중 생물에게 흡수된대요. 뭐 이렇게 수중 생물에게 흡수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조개 껍데기가 된다던가, 조개 껍데기 형성, 아니면 이제 바닷속에서도 광합성할 때 탄산 이온 형태를 흡수하기 때문에 조개 껍데기 형성도 되고요. 뭐 광합성도 됩니다. 광합성. 이런 것도 됩니다. 1등급 도전하기도 지금 풀어볼게요. 지금 요거까지 풀고 쉴게요. 1등급 도전하기 좀 해보십시오. 자, 좀 봐요. 이제 기권에서는 기권이죠. 온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졌다가 오존층에서 자외선 흡수하니까, 에너지 흡수하니까 온도가 올라가다가 다시 땅바닥이나 여기 오존층에서 멀어지니까 다시 낮아지다가, 그러다가 이제 태양의 직접적인 에너지 영향을 받아서 다시 온도가 올라갑니다. 밑에부터 쓸게요. 이거 대륙권이라고 하고, 대륙권. B는 성층권이라고 합니다. 성층권. 이게 이제 중3 때 나오는 거여가지고 잘 모를 수 있으니까. C는 중간권이라고 합니다. 중간권. 그 다음에 요거는 열권입니다. 열권. 요렇게 되고요.
그게 대략 11km 정도 돼. 12호로 써져 있긴 한데 11km, 책에 11km로 나오고 50, 80 이거 이상 이렇게 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권에서 이제 연직 수온 분포죠. 원래 그 바닷속 깊숙이 내려가면서 햇빛이 적게 도달하니까 수온이 낮아져야 하는데, 바람이 막 불다 보니까 혼합이 돼서 여기는 일정한 층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혼합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수온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수온 약층이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온도가 일정한데, 낮은 상태에서 일정한데, 이런 거는 심해층이 되죠. 자, 가에서는 높이가 높아질수록 대기 밀도가 증가하는 층이 존재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기 밀도는 온도가 이런 거 상관없고, 대기 밀도는 지표면이 제일 높고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밀도가 증가하는 층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실까?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야. 나에서 기역의 두께, 혼합층의 두께는, 그러니까 이게 대류권에서 막 바람이 불 거 아닙니까? A층에서 바람이 부는 거고, 그것 때문에 기역이 두께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A층에 영향을 받는 게 맞습니다. 가에서 B층과, B는 성층권이죠. 나에서 니은은 안정한 층이다. 이거 안정한 층이죠, 둘 다. 왜냐면 온도가 낮으면 밀도가 큰데, 온도가 낮은 애가 밑에 있고, 온도가 낮은 애가 밑에 있죠. 온도가 높은 애가 위에 있죠. 위에 있죠. 그러면 무거운 게 아래에 있고 가벼운 게 위에 있으니까 이게 대류가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거운 게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둘 다 안정한 층이 됩니다. 이은디그 4번 고르셔야 하고요. 자, 가와 나는 지구 시스템에서 생물권이 형성되기 전과 후에 각 권역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근데 생물들은 지구에서 한 20억 년 정도 흐른 다음에 이제 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생긴 거지, 생물권이. 자, 생물권이 없을 때, 가일 때, 기권의 주요 성분은 질소와 산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그랬죠. 산소는 그 남세균이라고 해서 이제 광합성 하고 나서부터 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질소와 이산화탄소가 주요 성분이었습니다. 나에서 최초의 생명체는 수권에 분포하였다. 맞아요. 왜냐면 육지는 오존층이 형성되기 전이니까 오존층에서 자외선 흡수해줘야 되는데 흡수를 못하니까 육지에는 생명체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수권에 생명체가 있었습니다. 나에서 수권과 지권의 상호작용은 기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 받지 않는 거는 아니지. 그러니까 서로 영향 주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권과 지권의 상호작용은 기권, 뭐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은 뭐 파도가 많이 쳐가지고 뭐 그 절벽을 많이 풍화시킨 침식작용이 일어난다던가 이런 거 기권에 영향 주는 거지. 영향 주는 겁니다. 기권이 뭐 바람이 많이 불면 수권에서 파도도 많이 치고 그러면은 이제 절벽도 많이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지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틀린 거죠. 2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자 지각변동 일으키는 거는 뭐야? 지각변동 일으키는 거. 화산 폭발이나 지진 이런 게 지각변동이야. 그거는 지구 내부 에너지죠. 내부 에너지. 근데 그거보다 작지? 그러면 얘가 태양 에너지가 될 수는 없지. 이거는 조력 에너지가 돼.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태양 에너지죠. 이해하시죠? 이렇게 매칭하는 거. 니은은 3보다도 크지?
왜냐면 이게 99%니까 이거보다 훨씬 커야 되는 거죠. 이거 크고 큰 거는 맞지. 물의 순환은 기역보다 디귿에 적절하다. 물의 순환은 태양 에너지에 의한 거기 때문에 디귿에 적절하다. 맞죠? 그러니까 이 밀물썰물은 순환은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밀물썰물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순환은 이렇게 물의 순환은 이제 증발했다가 비 내리고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지. 화석연료 에너지원은 A에 해당한다. 아니죠. 화석연료 에너지원은 그냥 여기에는 없고 원래는 태양에너지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사실 화석연료의 에너지원은 C에 해당해. C. 여기 없다는 말이 아니라 태양에너지입니다. 왜냐면 화석연료는 그 생물들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생물이 이렇게 자라나거나 뭐 이렇게 그러려면은 이제 태양 에너지가 광합성에 의해서 생물들의 에너지원으로 돼야 되니까 C에 해당하는 게 맞죠. 3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네. 이산화탄소는 각 권역 가라고 했으니까 기권이죠, 기권. 탄산이온은 수권이죠, 수권. 탄산염은 석회암 같은 거 말하는 거야, 석회암. 석회암, 이렇게 써놓으세요, 석회암. 이런 건 지권입니다, 지권. 유기물은 생명체니까 생물권이고요. 광합성은 A 과정에 해당한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기물에 있던 탄소가 이산화탄소로 가는 거는 호흡을 말하는 거고, 광합성은 반대로 돼야 되죠. 광합성은. B 과정은 해수의 온도가 높을수록 활발하다. 아니죠. 녹으려면은 해수 온도가 낮아야 됩니다. 왜냐면 녹는 거잖아. 이게 지금 녹는 거잖아. 기권에 있다가 수권으로 녹는 거잖아요. 낮을수록 용해가 잘 되니까 용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야 되는 겁니다. C 과정에서 석회암이 형성된다. 이게 석회암, 탄산염은 석회암이니까 형성될 수 있지. 3번, 지금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게 지식이 있어야지 풀리는 거거든요. 이거 뭐 외우고 있어야지 풀리는 거여서 풀면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잠깐 쉬었다가 직권의 변화와 영향 요거 할게요.